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직후 만취 상태로 차량 도주극까지 벌였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지나가자 순찰차가 곧바로 차를 돌려 추격에 나섭니다.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아 보지만 검은색 차량은 차선을 바꿔가며 계속 도주합니다. 신호도 무시한 차량은 시속 10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달아납니다. 결국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50대 A씨. A씨는 어제 오후 경남 사천의 한 원룸에서 윗집에 사는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씨는 계단을 올라갈 때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칼로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신고해야 하고. A씨와 B씨는 두세 달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왔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평소에도 소음 문제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말합니다. 계단 받고 발자국 소리 난다고 내보고 시비를 거는데 왜 이래 왔다 갔다 한대.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범행 직후 사천에서 고성까지 65km나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이제 이웃이 쿵쿵거리면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층간소음 갈등이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빚을 내 집을 샀지만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내놓는 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가장 많은 경매 물건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매로 나온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학군도 위치도 나쁘지 않은데 2번이나 유찰되면서 최초 감정가에서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 건물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의 경매 신청 건수의 경우 부산은 1년 사이에 2배나 늘어난 4,100여 건, 경남도 60% 늘어난 2,8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졌습니다. 부산 동구가 6배, 연제구와 남구가 3배로 특히 집중됐습니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 담보로 빌린 돈과 이자를 못 갚을 경우 금융권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로 넘기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섰다 고금리 타격으로 넘어온 집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급격히 확산한 전세 사기로 전세에서 월세를 원하는 임차인이 많아졌다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주인들이 압박감을 느껴서 못 갚다 변제를 못하다 보니까 그 집합금을 전체가 현재 경매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 들고. 이처럼 경매 물건은 많지만 그렇다고 선뜻 사려는 사람도 없어 낙찰되는 경우도 적고 낙찰가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심리적인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금방 올라가는데 내려갈 걸 자꾸 내려갈 생각, 더 내려가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집값 상승기 무리한 내 집 마련과 갭 투자에 나섰던 집주인들이 결국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산 백스코에 추진되는 새 전시장 건립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부산시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시장에 지역 정치인의 이름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백스코입니다. 지난 한 해 백스코에서 열린 행사는 1,100건, 가동률은 59%입니다. 가동률이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백스코의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전시장 야외 주차장 부지에 7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장을 짓는 계획으로 지난 2021년 정부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 1,90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를 거치는 3년 동안 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는 최소 3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오는 6월 공사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늘어난 예산을 확보 못하면 전시 면적 축소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KNN 취재 결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례 연구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건설 당시 국비 434억 원을 확보하고 이후에도 지역의 상징적인 장소로 굵직한 국비 사업을 유치해왔습니다. 부산시도 이 점을 활용해 고 김영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지역 정치인의 이름을 딴 전시장을 만들어 국비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중 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킹 가려고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홀 등의 기업 후원을 통한 명명권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 확보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이나 홀의 이름에 기업이나 그 기업가의 이름을 부여해서 건립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징적인 지역 정치인의 이름을 딴 전시장이 백스코 전시장 추가 예산 확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7조 8천억 원대 전투함 수주를 놓고 하나오션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수주전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군사 기밀을 훔친 전력으로 수주전에서 불이익이 예상되자 정치권을 동원해 하나오션을 공격하는 건데요.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KDDX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사업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 7조 8천억 원 규모로 올해 특수선 분야 최대 사업입니다. 수주전을 가를 핵심 현안은 다음 달 있을 방위사업청의 HD 현대중공업 입찰 제안심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옛 대우조선해양의 KDDX 관련 군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사청이 이와 관련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면 입찰 참가가 제한돼 하나오션에 유리해집니다. 벼랑 끝에 몰린 HD 현대중공업은 정치권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울산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하나오션의 잠수함 도면 유출 의혹도 심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직원 9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서의 위기감을 느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좀 터무니가 없다. 울산 지역사회에서는 수주에 실패하면 울산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며 결집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방사청에서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현대 측 파상 공세에 맞서 방사청이 공정한 심의를 하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택시 월급제가 오는 8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택시 월급제의 정상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법인 택시 회사는 정부 지원 없이 월급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은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노동단체가 피켓 농성을 벌입니다. 오는 8월 전국 시행을 앞둔 택시 월급제 정상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기사가 운행 수익을 모두 회사에 주고 일한 시간만큼 일정한 월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변동성이 큰 택시기사 임금에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현재 택시기사 임금 체계는 기본임금 180여만 원과 초과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사는 하루 17만 원가량의 기준금을 회사에 낸 뒤 초과금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습니다. 기준금을 내지 못하면 월급이 깎일 수도 있다 보니 난폭운전도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루 16만 8천 원 기존 운송 수익금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택시 노동자들이 가속운전, 신호위반, 난폭운전, 승객들에게 불친절로 이어져서 하지만 법인 택시업계는 기사들의 이런 요구에도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월급제에서 회사가 수익을 내려면 법인 택시 한 대당 월 5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 대부분인 택시업계 사정상 이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택시회사 대부분이 자본 잠식에 빠져 있고
택시 운행률이 절반도 안 돼 이미 줄도산 위기라고 하소연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지금 재정 지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단이 돼야 되는데 대중교통 수단은 지하철, 버스 그쪽에 모든 재정 지원을 다 해주고 있으니 전국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각 지자체는 법 시행에 따른 매뉴얼 수립 등 준비도 미처 못하고 있어 업계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4월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 행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역 현안 해결과 대정부 네트워크 창구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에 단순히 대통령 친위 부대에 그친다면 민심이 돌아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검사 출신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때 수영구 출마도 거론됐지만 결국 3선 하태경 의원이 서울 험지로 떠난 해운대갑을 택했습니다. 제 국정병원과 공적인 네트워크를 살려서 뚝심 있게 일하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의 조승환 예비후보가 중영도구로 출마하고 대선 후보 캠프 영입 1호 참모로 활동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수영구에 출마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윤 인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외에 그 밑에 비서진들이 고생을 갖다 많이 하겠지만은 그래도 국민들 생각하고 또 아는 게 안 낫겠어요. 무슨 사안이든지 뭐 이런 거 정하려면. 근데 그냥 서울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아닐 것 같은데.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와 가까운 측근이 당선되면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대정부 네트워크 창구로 역할이 기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지역 초선 의원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온 만큼 당내 역할에 대한 욕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지역 사정을 무시한 내력뽑기식 공천으로 갈 경우 공천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대통령 친위 부대에 그친다면 민심은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치할 때만 부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있다가 의원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뭐 부산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형태의 행보를 보였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작용. 이런 가운데 지역 민주당에서도 친명을 표방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갑자기 공천 경쟁에 뛰어들면서 개파 간 신경전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김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주변인 114명을 조사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한 광범위한 수사 결과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실 주변 나무에 목도리를 매두고 수차례 연습하는 등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영 악화로 전 직원을 해고시킨 김해 삼형산업이 직원들의 퇴직금을 내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왕으로 알려진 고 이종환 회장이 설립한 삼형산업은 부재가 누적되면서 직원 130명에게 최근 해고 통보를 내렸으며 매출금 확보를 통해 이들에 대한 퇴직금 32억 원을 이달 중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의원단이 시의회 여직원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는 양산시의원의 즉각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의원단은 하루빨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산시의회는 해당 시의원을 제외한 18명 시의원 전원이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곧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호 기독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부산 정관일신 기독병원이 다음 달 8일부터 분만 진료를 중단한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같은 재단의 산부인과 중점병원인 화명일신 기독병원도 오는 5월 말까지만 분만 진료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병원의 분만 진료가 종료되면 부산에서 출산이 가능한 병원은 25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산시가 올해 첫 확대 간부회의를 갖고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와 모든 산하기관이 한데 모인 확대 간부회의에서는 글로벌 허브 도시에 걸맞은 면모를 갖추기 위해 부산다움이 가득한 공간 혁신이라는 주제로 도시공사와 디자인진흥원 등 각 기관별로 비전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부산 사랑의 열매가 2024년 복권 기금 사업으로 마련된 10억 5천만 원을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16곳에 7억 원이 지원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3억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주식회사 YC텍 박수관 회장이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쌀 2억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박수관 회장은 40년 넘게 소년소녀 가장과 저소득 다문화 과정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해왔습니다. 큰 추위 걱정 없이 한낮엔 평년보다 온화한데요.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영하권의 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때문에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출퇴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모레 비가 오기 전까지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오후에 제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또 중부와 서부 등 곳곳으로는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륙은 영하 6도선 안팎으로 꽤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9도, 밀양과 창녕은 10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내일 0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1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